안녕하십니까. 정권의 혼술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주말 되면은 제 뒤에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속 있었죠. 보수 우파 진영도 그렇고 간혹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여기서 맞불을 놓는 그런 집회를 벌이고는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더라면은 4.15 총선을 불과 한 20일 정도 앞둔 지금 양쪽의 대치가 뜨거웠겠죠. 뜨거웠을 텐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뒤쪽이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죠. 자, 이번 4.15 총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총선 너머에 총선이 끝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집권 세력이 승리를 하면은 개헌을 추진하겠죠. 보수 우파가 이기면은 탄핵 정국이 조성될 겁니다. 그런 중요한 선거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거의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는 중입니다. 일단 그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접촉, 면대면 접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유권자분들께서 이 어떤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 또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 선거에 좀 관심을 덜 두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 이것이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론은 어떨까요? 지금 총선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는데 그 여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정권의 혼술이 일요일에는 정가 뒷담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여론조사 진실과 거짓, 그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나 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의 여론이 민주당 쪽에 많이 흘러가 있다. 그런 분석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별로 여론조사 기간별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진보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정권 혼술에서도 소개해드린 대로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그동안 4번의 총선 여론조사 다 틀렸다. 그 보도를 해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분석을 보면은 뭐 제가 분석한 것도 그렇고 조선일보 분석도 그렇고 특히 그 20대 총선 4년 전에 그때 상당히 이 평론가들이나 저도 그때 종편 채널에 나가서 평론을 했습니다만 평론가들이나 각 정당의 전문가들이나 뭐 정치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도 전부 다 당시 집권당이죠. 한국당 승리를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새누리당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특히 그때 갤럽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39%, 민주당 21% 투표 직전에 그렇게 나왔는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23, 새누리당이 122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19, 18, 17대 총선도 일반적인 많은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뭐 근접한 여론조사도 있고 또 대선 때 뭐 말이 정확히 예측한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유독 총선 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좀 참고 삼아서 이 좀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조금 알고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정치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조사가 결과 나오는지 사례 제가 지금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그 정권 지지청은 이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반대청은 왠지 위축돼서 응답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개드렸지만 여의도연구원에서 총선 관련 여의도연구원은 그 통합당의 싱크탱크죠. 거기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 진단 및 올바른 해석 방향 뭐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에서 사례로 든 것이
서울 강진을 여론조사죠. 서울 강진을은 민주당에서 고민정 후보, 통합당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었는데, 이 한국 리서치가 3월 12일, 14일 실시한 서울 강진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고민정 43.3%, 오세훈 32.3%, 그래서 11%포인트 차로 크게 격차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응답자들이 스스로 밝힌 지지 정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응답자에게 물어봤을 때 민주당, 정의당 같은 범여권 지지자가 62.7%가 응답을 했고, 반면에 통합당, 국민의당 지지자는 29.2%, 거의 절반이죠. 절반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후보, 고민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이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낸 건데 뭐냐면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했습니다. 한국 갤럽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 갤럽 여론조사 27일 날 발표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3월 4주 결과죠. 3월 4주 여론조사 결과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55%로 치솟았습니다. 55%.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그럽니다. 55%로 치솟았고, 지난주에 비해서도 6%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26%에서 39%로 올라갔다. 또 중장년층이죠. 중년층 50대에서 43에서 53%로 올라갔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거 체감이 됐습니까? 저는 잘 체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몇 개월 만에 뭐 최대치로 올랐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맹점을 찾아봤습니다. 맹점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쭉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큰 게 코로나19 대처.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 이것이 56%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로 된 것은 긍정평가 이유로 된 것은 미미합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6%,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뭐 이런 건데 코로나19 대처가 56%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처에 잘한다는 이 응답이 최근 5주간의 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요소에서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30%에서 시작해서 37, 44, 54, 56%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뭐 평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평가가 일단 일반적인 평가,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우파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가가 물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하고 또 국민의식 수준 이것도 상당히 이 호평을 받고 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키지 못한 거나 또 저희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마스크 대량 가져온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그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았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하나 또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같은 조사, 갤럽 조사에서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어느 정당이 할 것이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투표를 할 것이냐 조사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25%, 또 제2중대, 범 정권의 제2중대입니다. 열린민주당이 9%, 정의당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은 범여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정당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44%나 나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24%에 불과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자, 그래서 이런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은 이 조사 결과, 또 정당 투표 조사에서 범여권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 조사 결과,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 자료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비밀, 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열쇠입니다. 이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열쇠. 조사 완료 사례수라는 걸 같이 공개를 합니다. 보통 갤럽이 전국적으로 100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별로 몇 퍼센트, 어디가 몇 퍼센트, 성별로, 또 연령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지지 정당별 조사 완료 사례수가 있습니다. 이 1001명 중에서 1001명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 조사 완료 그 표본이죠. 표본이 1001명인데 주요 지지 정당을 보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371명, 1001명 중에서 371명, 정의당 지지자가 51명. 그렇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까지 합하면 범여권 지지자가 42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1001명에 422명이니까 42.2%죠.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26명에 불과했습니다. 22.6%입니다. 나머지는 무당청 262명. 무당청을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범여권 지지자, 범여권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2.2%가 포함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권자들은 원래 진보 정권의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71명인데 95%가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보 정권 지지층이죠. 반면에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 보수 야당의 지지자는 22.6%. 표집에서 거의 2배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어떤 그 괴담이 돌았냐 하면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축적된 표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가령 진보 정당의 우호적인 대답을 했던 그룹 표본, 그 표본들을 따로 빼놨다가 필요할 때 여론조사할 때 그 표본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는 뻔하죠. 그런 수법을 썼다, 그런 말들이 나돌았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법도 많이 발달을 했고,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많이 도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일종의 장난은 치지는 않을 텐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현 정권, 살아있는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서문조사원에 전화를 하거나 ARS로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번 정권뿐이 아니고 그 전의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반면에 정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혹시나 해서 여론조사에서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그러면은 대답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국은 50대 50으로 다 맞추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인력으로나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1000명, 1001명 채우면은 그냥 거기서 통계를 내니까 그 안에 이 특정 그룹이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니 이 여론조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사례는 질문 항목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총선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여론조사회사가 실시한 결과가 두 군데 언론을 통해서 따로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은 설문 항목에서,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관과 같은 기관이 같은 곳에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이 의뢰한 언론사에 따라서 설문 항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정치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경향은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론조사 이 틈 사이에 숨은 그런 허점까지 유권자들이 찾아내는 그런 수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경향이 그렇구나, 뭐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말고 유권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권을 의지대로 행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